안녕하세요. 러닝 디자이너 스캇입니다. 포커스 이론 신체적 측면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근육과 관절 그리고 건과 인대에 대해 마라톤에 관련하여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챕터 2 시작하겠습니다. 어떠한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몸의 근육들은 끊임없이 움직이죠. 더구나 마라톤에 참여한다면 적어도 3시간 이상은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합니다. 절대 쉽지 않죠. 이렇게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근육, 관절, 건, 인대의 연합작전은 필수입니다. 이 영상이 해부 심리학을 깊이 다루진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개념이나 어려운 용어의 설명은 스킵할게요. 우리 몸에는 총 한 206개의 뼈가 있는데요. 그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뇌를 보호하는 두개골, 팔다리를 구성하는 긴 뼈, 손목과 발목을 구성하는 짧은 뼈, 무릎을 감싸는 파텔라, 그리고 마치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척추뼈입니다. 두개골 같은 경우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딱 맞춰서 고정되어 있죠. 많은 신경들이 지나가는 척추의 경우는 움직일 수는 있지만 가동 범위가 크지 않습니다. 어깨나 골반 관절의 경우는 굉장히 가동 범위가 큽니다. 뼈는 몸을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힘을 내지 못하죠. 마치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근육으로부터 힘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냥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다음 관절은 크게 6개의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척추나 발목의 플레인 조인트, 그 다음에 팔꿈치와 같은 힌지 조인트, 엄지손가락과 같은 새들 조인트, 목관절과 같은 피어벗 조인트, 그리고 컨딜러인트 조인트는 손목관절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동 범위가 넓고 자유로운 볼과 소켓 조인트가 있죠. 그럼 이제부터 뼈와 관절에 붙어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근육, 건, 인대 이 3가지가 각 뼈와 관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동작을 만들어내며 힘을 내는 것이 이 세 친구들의 능력인데요. 쉽게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죠. 건은 근육과 뼈를 연결합니다. 건과 인대 모두 강한 섬유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가 통하는 관이 너무나도 작고 미세하기 때문에 한번 부상을 입게 되면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3개월 혹은 1년 이상 2년까지도 가죠. 회복기간이 걸립니다. 가끔씩 이게 운동선수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인대가 끊어지고 제거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대 자체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고리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힘을 내지는 못하며 움직임에 있어서 부위에 따라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하지만 건이 끊어졌다고 하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건이 끊어지게 되면 이게 뼈와 근육을 연결하기 때문에 근육이 힘을 전혀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의 움직임이 불가능해지죠. 손과 발은 많은 뼈 조각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뼈들을 인대들이 서로서로 연결해주고 있죠. 만약 발이 심하게 꺾여 인대가 한번 늘어나게 되면 다시 원상태의 길이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찢어지거나 끊어지면 수술을 통해 다시 끌어다가 연결해서 길이가 짧아지기도 합니다만 한번 늘어난 인대는 절대 쉽게 회복되지 않죠. 제 경우 왼쪽 발목 복숭아뼈 바깥쪽 아래 인대가 3개 정도가 스쿼시 선수 시절 때 끊어졌는데요. 저도 결국 수술을 했습니다. 오른쪽은 자주 꺾여서 여전히 약간 늘어나 있고요. 그래서 뛸 때 제가 딴 생각을 하거나 집중을 안 하면 이게 쉽게 꺾입니다. 제가 게다가 하이아치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깥쪽이 먼저 운동화가 닳죠. 그러면 바깥쪽이 먼저 단다는 얘기 때문에 제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발목이 바깥쪽으로 쉽게 꺾입니다. 결국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부상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었죠. 더 강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형제들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몸을 움직이는 힘은 근육에서 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신의 모든 근육은 총 한 650개 정도 되는데요. 근육을 알아갈 때마다 경이로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육은 3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골격근, 심장근, 그리고 내장 근육입니다. 골격근은 우리가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조절할 수 있지만 심장근과 내장근은 조절할 수 없습니다. 가끔 골격근도 경련이 오면 통제가 안 되긴 하네요. 그렇죠? 근육의 종류에 따라서 형태와 구성이 조금씩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내장근 같은 경우 그림과 같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 라인도 없죠.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소화를 시키는 근육이기 때문에. 하지만 골격근 같은 경우는 이 라인들이 보이시죠? 이 밴드들이 보이시죠? 이 밴드들이 굉장히 서로 강하게 수축을 합니다. 심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쪽 벽이 두꺼운 게 보이시죠? 이 벽이 일반 사람들보다 탄탄하다면
많이 들어본 스포츠 심장일 겁니다. 훈련으로 인해서 심장의 기능이 발달하면서 심실의 벽이 두꺼워집니다. 심실의 벽이 두껍다는 것은 그만큼 심박출량이 좋다는 거고 적은 심박수로 피를 효율적으로 몸 전체에 전달한다는 거죠. 쉽게 펌프의 힘이 매우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심장의 전체 크기가 조금 더 큽니다. 심장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 벽에 근육들이 발달되어서 그 심실의 벽이 두꺼운 걸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근육이라고 똑같은 다 근육이냐? 아닙니다. 근육에도 각각 성격을 가진 두 녀석들이 있습니다. 속근, 백근이라 불리는 그림에서 fast twitch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근, 접근, 슬로우 트위치라고 해서 불리는 빨간색 부분입니다. 근육의 단면을 볼 때 운동의 종류와 성향에 따라서 이 근육의 비율이 운동선수들마다 다른데요. 선천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후천적인 영향으로 많고 적어지고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운동 행태에 의해 적응을 하는 것입니다. 적응하면서 발달을 하겠죠. 백근, 속근의 힘은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금방 지칩니다. 흔히 100m 주자 역도 선수들은 속근을 사용하겠죠. 반면에 적근은 수축하는 힘은 다소 약하지만 오랫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당연히 적근의 비율이 굉장히 높겠죠. 그림과 같이 속근의 비율이 일반 사람들에게 50대 50으로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면 스프린터들은 속근의 비율이 훨씬 높으며 마라토너들은 지근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육상 대회를 보면 100m 선수들하고 10K 선수들의 가장 큰 차이가 어깨와 허벅지 근육에서 그 가장 큰 차이를 느끼실 텐데요. 그만큼 관절이 움직임을 낼 때 엄청나게 강한 힘을 빠르게 내는 것을 100m에서 볼 수 있고요.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은 10K나 마라톤에서 볼 수 있죠. 만약에 마라톤 러너가 스프린트 훈련만 한다면 오래 뛸 수 없겠죠. 당연히. 이제 상체 근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에서 어깨 근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깨 근육을 보기 전에 이제 견갑대의 위치와 움직임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체의 리듬을 유지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부드럽지 못하면 견갑대, 흔히 날개뼈라고 하죠. 이 뼈의 움직임이 매우 좁습니다. 흔히 어깨가 굳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근육을 평소에 부드럽게 관리하지 못하게 되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 것을 얘기하죠. 많은 근육들이 어깨를 감싸고 있습니다. 어깨를 들어 올리는 것이 쇄골에 붙어 있는 어깨 근육들과 이제 겨드랑이 아래 갈비뼈에 붙은 정거근인데요. 다른 근육들도 작용을 하겠지만 이 두 근육이 더 크게 작용할 겁니다. 팔꿈치가 앞뒤로 움직일 때 어깨도 조금씩 움직이는데요. 이때 어깨 근육과 가슴 근육이 부드럽지 못하면 몸통 자체가 더 크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죠. 수영 선수들이 어깨가 유연하지 않다면 이 몸이 심하게 흔들리겠죠. 근데 수영 선수들은 어깨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물의 저항을 비교적 덜 받으면서 나가는 것처럼 마라톤에서도 마찬가지로 어깨 관절이 유연하다면 상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효과적으로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거근은 갈비뼈와 견갑대를 연결합니다. 어깨를 상하 좌우 돌아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상체를 많이 사용하는 복싱 선수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번에 보실 근육은 코어 연합 근육인데요. 최근에 스포츠 관련 연구에서 이 코어 근육에 대한 연구는 급진적으로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몸의 균형이 스포츠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강하게 단련된 코어 근육은 다른 큰 근육들의 지나친 에너지 소비도 줄여줍니다. 몸의 축인 척추와 골반을 중심으로 코어가 설명되는데요. 복근과 척추 기립근, 외복사근, 골반근, 내전근 좀 더 확장해서 마라톤에서는 저는 햄스트링까지도 봅니다. 햄스트링까지 포함됩니다. 마라톤에서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3시간 이상 뛰는 것과 상체가 좌우 앞 뒤로 흔들면서 뛰는 것에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코어 근육에서 복근 근육과 함께 척추를 세워주는 중요한 근육은 척추 기립근 형제들인데요. 여러 근육들이 각 척추에 붙어 몸을 세워주고 있죠. 이 근육들이 힘이 없다면 평소 자세가 앞뒤 좌우로 많이 굽어지게 되겠죠. 이 근육들은 엉덩이 뼈와 연결됩니다.
허리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서로에게 힘을 써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서로 힘을 미루게 되는 거죠. 각 근육들이 만약에 튼튼하다면 서로에게 부담을 덜 주게 되겠죠. 하지만 한쪽이 먼저 힘을 다 써버리면 다른 녀석에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더 빨리 지친다는 거죠.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는 힘, 육상 선수의 탄력, 복싱 선수의 강한 펀치, 이 모든 힘과 균형은 골반을 중심으로 출발합니다. 코어의 연합이 강하면 몸의 중심으로부터 엄청난 힘이 발산되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큰 근육의 힘이 아닌 정말 묵직한 힘은 내부에서 출발합니다. 속이 꽉 찬 나무와 같습니다. 골반에 연결된 하부 근육들은 허벅지를 지나 무릎 관절에 붙습니다. 이 근육들이 단단하지 않으면 무릎을 들어 올리고 다리를 뒤로 감는 것조차 불편하겠죠. 골반의 근육들은 몸의 뒷근육, 엉덩이 근육, 골반의 근육들은 몸의 모든 충격을 흡수하기도 하고 다시 반작용하여 전달하기도 합니다. 고관절 시작 축에는 3가지 골반 근육이 붙어 있는데요. 중둔근, 대둔근, 소둔근 이렇게 있죠. 이 근육들의 연합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죠. 모두 중요하지만 러닝에서 마라톤, 이 육상 종목에서는 중둔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햄스트링, 대퇴 이두근을 포함하죠. 이 햄스트링 파트가 엉치뼈의 3개의 근육이 시작하여 무릎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이 근육들은 다른 대근육들에 비해 매우 민감해서 쉽게 다치고 회복도 굉장히 늦죠. 적절하게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이 없다면 쉽게 굳거나 경련이 옵니다. 특히 엉치뼈 자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잡고 흔들어주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근육의 3갈래가 상당히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여 풀지 않으면 근육이 쉽게 엉킨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종아리와 팔꿈치 아래쪽 하완근이라고 하죠. 각각 손목과 발목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대, 건 근육들이 존재하죠. 이 근육들이 신체 균형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며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발목 주위에는 무수한 건과 인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꺾이게 되면 굉장히 큰 부상이 되는 겁니다. 회복이 늦으니까요. 인대와 건은 힘을 내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외부의 충격에 의해 늘어나거나 끊어지고 근육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때 큰 부하를 받아 굳어지거나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인대나 건이 아플 때는 무턱대고 인대랑 건을 만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건과 인대가 어떤 근육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고 그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발목과 손목이 다른 부위보다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 발가락, 손가락들은 건을 통해서 우리가 힘줄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당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발로 땅을 밀어서 점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킬레스건과 비복근 덕분인데요. 아킬레스건이 부드러울수록 근육의 탄력이 좋다는 증거죠.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이 아킬레스건을 수시로 만져보시면서 체크하셔야 합니다.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아킬레스건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어느 순간 끊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킬레스건은 비복근과 가자미근과 연결되어서 뒤꿈치뼈에 붙죠. 그리고 이 뒤꿈치뼈를 하나의 보호막처럼 하나 감싸고 있고 그 뒤꿈치뼈에서 족저근막이 출발해서 각 발가락으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을 보시면요. 러너라면 한 번쯤 겪었을 족저근막 통증입니다. 마치 얇은 카본 섬유와 같이 탄력이 있어서 달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족저근막염이 발생했을 때 발바닥으로 골프공을 세게 밟으면서 문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별 도움 안 됩니다. 그냥 나중에 더 아픕니다. 사실 족저근막이 아픈 것은 종아리 근육의 피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러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충격 흡수나 힘을 내지 못하죠. 이러한 충격은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발 뒤꿈치뼈에 전달되고 결국 족저근막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족저근막염이 오면 일단 쉬면서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페인 릴립, 크림으로 된 파스나 부드러운 오일로 종아리 근육을 마사지하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훨씬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죠. 저도 골프공을 수없이 밟아봤는데요. 그냥 아픈 통증이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별 효과 없습니다.
족저근막 양 옆으로 보이는 근육들과 종아리 근육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다소 빨랐지만 근육과 건, 인대, 관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지만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체적 측면에서 심폐와 혈액, 그리고 호흡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러닝 디자이너 스캇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